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에서 하장의 같음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아마 명제 유형 3개의 비서술성에 대해서 설명했을 텐데요. 오늘부터는 보편 정량어에 대한 설명 말고 같음, 즉 등식이라고 하는 것이 린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것에 관한 성질에는 무엇이 있고 등식을 어떻게 증명하고 이용하는지 여기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퀄리티 절의 첫 문단을 보겠습니다. Let us now turn to one of the most fundamental relations defined in Lin's library, namely the equality relation.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린의 라이브러리에서 정의되어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관계 중 하나인 같음 관계로 같음 관계를 살펴보자. turn to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어디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요? 어디로 넘어가자. 어디로 넘어가자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In chapter inductive types, 이거는 7장에 나오는 내용이어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아직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We will explain how equality is defined from the primitives of Lin's logical framework. 린의 논리적 프레임워크의 primitives. 여기서는 이게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인 건데 원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시 개념. 린의 논리적 프레임워크의 원시적 개념, 그러니까 원시 개념에서부터 같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프리머티브가 정확히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저도 약간 모르겠는데 이거는 기초 요소라고 번역하는 사례도 있네요. 원시 개념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In the meanwhile, here we explain how to use it. 그 다음 문장을 보니 4장,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장에서는 그 같음이 린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정의된 방식을 아는 것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만 배울 것 같습니다. Of course, a fundamental property of equality is that it is an equivalence relation. 같음이라고 하는 관계는 동치 관계라는 점,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같음은 반사성, 대칭성, 추이성 이 세 가지 성질이 성립합니다. 각각 영어로는 reflexivity, symmetry, transitivity라고 읽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함수의 유형을 확인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세계 변수는 그냥 그 알파라는 유형이 어떤 유형 세계에 속하는지를 지정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 볼까요? 알파는 암시적인 인수이죠. 그런 동시에 어떤 유형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보시면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A를 입력받았을 때 무엇의 증명을 출력하냐면 A는 A와 같다는 등식의 증명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만약 우리에게 A, B라고 하는 암시적인 알파에 속하는 원소가 두 개 주어져 있으면 A와 B가 같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B가 A와 같다는 대칭이 되는 식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게 같음의 대칭성이 증명하는 바고요. 마지막으로 추이성을 보시면 알파에 속하는 세 항 A, B, C에 대하여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그 다음에는 코드가 살짝 잘렸는데 A가 C와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이 2 빼기 1과 같고 2 빼기 1은 3 빼기 2와 같으면 맞죠? 2 빼기 1은 1이고 3 빼기 2도 1이죠. 그러면 1은 3 빼기 2와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We can make the output We can make the output easier to read by telling Lin not to insert the implicit arguments. 음, 이 출력 결과를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냐면 린에 무엇을 지시해서 라고 쓰여 있는데 지시하는 내용이 뭔지 볼까요? 암시적 인수를 집어넣지 말라고. 집어넣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위에 나와 있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 바로 앞에 있는 그 쌍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쌍점 왼쪽으로 암시적 인수들을 표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보니까요. 어 암시적 인수만 지금 쌍점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명시적인 인수 또한 왼쪽에 있죠. 그 내용도 약간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본문에는 그런 말은 없네요. Which are displayed here as meta variables. 여기에서는 메타 변수로 나타나져 있다. 약간 좀 설명이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메타 변수는 위에 없거든요. 아마 메타 변수? 메타 변수에 해당하는 게 있나요? 한번 제가 텍스트 편집기에서 다시 이 코드를 살펴볼게요. 자, 아래의 정보창을 보시면 메타 변수가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메타 변수는 없어요. 세계 변수 u가 그냥 있을 뿐인 거지. u1이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설명도 약간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문장은 뭔가 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볼까요? 그다음 보시면 u라고 하는 세계 변수를 도입한 다음 이제 at 기호를 사용해서 원래 이 함수들의 암시적 인수인 것을 명시적으로 원래는 명시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역할을 at 기호가 해 주는데요. 여기서는 체크 명령어 뒤에 쓴 거라 실제로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그 함수의 유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점 왼쪽에 어떤 인수들이 괄호가 쳐진 상태로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위랑 아래를 비교하시면 위에서는 쌍점 왼쪽에 암시적 인수와 명시적 인수가 들어있지만 아래를 보시면 쌍점 왼쪽에는 그냥 함수 이름만 나와 있죠. 그 오른쪽에 유형 전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at 기호인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뭐 내용은 위에 나온 거랑 아래에 나온 거랑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임의의 유형 알파와 그 유형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A에 대하여 A는 A와 같다. 그 다음엔 임의의 AB에 대하여 A와 B가 같으면 B는 A와 같다. 뭐 그 다음 내용은 읽진 않겠습니다. The inscription U tells Lin to instantiate the constants at the universe U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inscription이라는 말을 제가 뭐라고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전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냥 적혀 있는 글이란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라고 말을 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음 상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수. 상수는 EQref, EQSym, EQTrans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상수들의 예를 어느 유형 세계 변수에 대하여 보이고 싶은 거냐면 세계 변수 U에 대하여 보이고 싶은 겁니다. 예화하다라고 instantiate를 번역할 수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화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의 구체적인 예를 만들다 또는 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위의 코드에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점 쓰고 중괄호 친 부분을 지웠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인데 보세요. 그거를 없애니까 EQREF의 유형에서 세계 변수 U가 나온 게 아니라 U 밑줄 1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형에 등장하는 세계 변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싶으면 점 쓰시고 중괄호 친 다음 그 안에 세계 변수 U를 집어넣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us. For example, we can specialize the example from the previous section to the equality relation. 이전 절에 나온 보기를 같음 관계에 대한 경우로 특수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특수화하다라고 번역해도 괜찮겠지만 앞에 나온 보기의 특수한 경우, 같은 관계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ecialize는 무 물론 전문적으로 무언가를 다루다, 전공하다 라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번역하기는 어렵죠. 알파 ABCD 각각 유형이고 ABCD는 그 유형 알파에 속하는 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가지 가정이 있죠. A랑 B가 같고 C랑 B가 같고 C랑 D가 같다. 이것을 바탕으로 A, D가 서로 같음을 보여라. 우선 C랑 D가 같죠. 그리고 EQ 트랜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발호 안에 쳐져 있는 식은 A랑 C가 같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엔 또 추이성이 들어있죠. A랑 C가 같은 걸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우선 A랑 B가 같음을 보여야겠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이 부분식은 B랑 잠깐만요. 잊어버렸는데 B랑 C가 같다는 걸 보여야겠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B랑 C가 같다는 게 아니라 C가 B랑 같다는 등식입니다. 그 등식의 가정, 증명.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HCB를 바탕으로 즉 C는 B와 같다는 등식의 증명을 바탕으로 그것의 그 등식의 대칭, 즉 그 등식의 양변에 있는 항의 위치를 서로 바꾼 새로운 등식 B는 C와 같다는 것의 증명을 이렇게 만든 거죠. EQSIM, HCB라는 것이 B와 C가 같다는 것의 증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A는 D와 같다는 증명이 완성되죠. 저번에 제가 이거는 설명했으니까 그냥 제가 증명 보조기 아니 텍스트 편집기 상에서 정보창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거랑 그 증명 과정 자체는 차이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가 읽어가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We can also use the projection notation. 사형 표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사형 표기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 보니까 어떤 식을 쓰고 그 다음에 점 쓰고 어떤 함수 이름을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은 무슨 뜻이냐면 EQ 트랜스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식이랑 대응이 되겠죠. 그다음에 EQ심, HCB라고 하는 건 HCB 심과 같습니다.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트랜스를 썼고 HCD 나왔고 그러면 앞에 있는 식은 A랑 C가 같다는 증명이겠죠. A랑 B가 같다는 증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B랑 C가 같다는 증명인데 그것은 HCB의 양변에 있는 항을 대칭 이동해서 얻은 식의 증명인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reflexivity is more powerful than it looks. 반사성이라는 것은 보기보다 더 강력하다. 원래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반사성은 그냥 A는 A와 같다는 그 등식이 전부예요. 또는 어떤 관계 R에 대해서 A, R, A가 성립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는 RAA라고 읽어도 괜찮고요. 근데 린이나 다른 증명 보조기들은 보통 유형론을 많이 사용하고 유형론에서는 반사성의 개념이 좀 더 확장이 돼 있나 봐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recall that terms in the calculus of constructions have a computational interpretation. 무엇을 상기해야 하냐면 구성 계산에서의 항들은 계산적인 해석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도 상기해야 하냐면 the logical framework, 논리 프레임워크는 treats terms with a common reduct. 항을 공통 축약식. 잠깐만요. with a common reduct라고 했는데 as the same.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들이 축약되어서 같은 식으로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 식들은 서로 같다고 이 논리 프레임워크가 해석한대요. 축약해서 서로 같아지는 식은 그러니까 축약해서 만들어진 식이 서로 같으면 그 두 항은 서로 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같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ome non-trivial identities can be proved by reflexivity. 반사성에 의해 자명하다는 건 너무 뻔하다, 당연하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몇몇 자명하지 않은 항등식, 아이덴티티는 여기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런 항등식을 반사성으로 증명할 수 있대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는 어떤 유형이고요. 타입 유형 세계에 속하는 어떤 유형들이고, 그 다음에 F는 알파에서 베타로의 함수네요. A는 F의 정의역인 알파에 속하는 원소고요. 그 다음에 람다 함수, 익명 함수 표기법이 쓰여 있습니다. 입력값이 x일 때 fx를 출력하는 함수죠. 근데 이거는 정의상 그냥 함수 f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기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fa라는 함수값이 나온다. 이것은 입명 함수의 성질입니다. 2장에서 다룬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교재 2장에서요. a 왜 왼쪽에 있는 식이 오른쪽이랑 같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라는 변수에 대해 fx라는 값을 출력하는 함수는 반환하는 함수는 x가 a라는 값을 가질 경우에는 fx에서 x를 a로 치환한 식인 fa라는 값을 반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a에 대한 주어진 함수의 함수값은 fa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같은 관계의 반사성으로 증명할 수 있대요. 그리고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밑줄이 왜 쳐져 있을까요? 위에 있는 것을 보니까 eqref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 함수요. 이것은 첫 번째 명시적 인수가 어떤 유형 알파에 속하는 a고요. 그 a를 입력받았을 때 무엇을 출력하냐면 a는 a와 같다는 등식의 유형을 출력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건 맨 위에 있는 거요. 맨 위에 있는 밑줄에 들어가야 하는 식이 뭐냐면 이 등식의 왼쪽 변이나 오른쪽 변의 변 자체가 쪽이란 뜻이어서 그냥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식인 거예요.
근데 그럼 둘 중 어느 식을 써야 하는가? 약간 이게 궁금해지죠. 그래서 텍스트 편집기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둘 다 가능할 거예요. 왼쪽만 가능한지 아닌지 그게 약간 헷갈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좌변에 있는 식을 써도 되네요. 우변에 있는 식을 써 보겠습니다. 이거도 괜찮네요. 그러면 어느 쪽에 있든지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그다음 보면 A, B가 각각 알파, 베타에 속하는 항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곱 유형의 원소인 순서쌍을 만들었습니다. A, 쉼표 B. 자, 그다음에 그것의 첫 번째 항, 첫 번째 성분을 구하는 함수를 이 값에 적용했죠. 이 순서쌍에 적용한 결과는 A랑 같아야겠죠. 그것은 반사성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반사성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의에 의해서 둘이 서로 같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가 밑줄을 대신해도 괜찮고 아니면 A, B, 점 1이라고 쓴 식을 넣어도 괜찮겠죠. 어차피 주어진 등식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서로 같으니까. 자, 2 더하기 3은 5와 같다는 등식 또한 정의에 의해서 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 더하기 3을 써도 괜찮고 아니면 5를 써도 괜찮은 거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22분이 지났군요. 남은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쩌면 금방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This feature of the framework is so important that the library defines a notation raffle for EQ raffle underscore. 자, 이 프레임워크의 위의 기능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 반사성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EQ, 래플, 밑줄이라고 하는 거에 아예 그냥 간단하게 래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답니다. 래플이라는 표기법을 라이브러리에서 정의했대요. 그래서 그냥 래플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저걸 써왔어요. 예, 저걸 써왔습니다. Equality is much more than an equivalence relation, however. 그러나 같음은 단순한 동치 관계로 끝나지 않고 그 이상을 의미한대요. It has the important property that every assertion respects the equivalence. 어떤 중요한 성질을 가지냐면 모든 주장이 여기서 주장이라는 건 assertion을 번역한 겁니다. 단언이라고 제가 번역을 한 적도 있는데 요즘은 그냥 주장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철학 용어 중에 언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언명. 이 동치 관계를 따른다는 중요한 성질이 있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뒤에서 설명하는데요. We can substitute equal expressions without changing the truth value.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주어진 식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A가 B랑 같아요. 그러면 그 전체 식에서 A라는 부분을 B로 바꾸어도 괜찮은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방송 설정을 좀 고치고 진행할게요. 예. 다시 말해, A가 B와 같다는 가정 H1이 있고, PA라고 하는 가정 H2가 있으면, 자, PA가 참이라는 가정 H2가 있으면, We can construct a proof for PB using substitution. 자, 치환이라는 새로운 함수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어진 식에서 A를 B로 치환한 결과의 증명인 거예요.
무엇이 그렇냐면 EQ subst 이건 substitution의 줄임말입니다. 치환 H1, H2 같은 관계의 증명이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 그 같은 관계를 이용해서 치환을 하려고 하는 식이 두 번째로 등장하네요. 이 결과는 PB라는 치환을 하고 난 다음의 식의 증명인 것입니다. 자, 좋죠? 이해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면 알파가 어떤 유형이고 AB는 주 원소고 P는 알파에 대한 수러예요. 근데 뭐 위에서 설명한 거를 그대로 코드로 옮긴 것 같네요. 자, 그러면 PA가 참이고 A와 B가 같으면 PB가 참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일단 이게 참이라는 거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이게 이해가 되냐면 B랑 A가 같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PA에 있는 A랑 A를 B로 치환한 결과인 PB도 참이 돼야겠죠. EQ subst H1, H2라고 쓸 수 있는 것을 어 린에서는 삼각형 기호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H2라고 하는 식에서 H1 등식을 사용하여 등식의 좌변에 있는 항을 우변에 있는 항으로 치환한 결과의 증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The triangle in the second presentation is a macro. 야, 이게 매크로네요.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거냐면 치환과 대칭성, 치환 규칙과 대칭성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매크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입력하냐면 역 빗금을 쓰시고 그 다음에 t라고만 쓰시면 된대요. built on top of 무엇 위에 지어지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구축됐다 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The row EQ 그 다음에 subst가 나와 있죠. 치환 규칙은 어디에 쓰이냐면 the following auxiliary rules. auxiliary는 보조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보조 규칙들을 정의하는데 치환 규칙이 사용된다는 거죠. which carry out more explicit substitutions. 더 명시적인 치환을 수행하는 규칙들이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래 코드를 읽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y are designed to deal with 그 다음 발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applic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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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tive 라고 발음해도 괜찮고 applicative, appli, applicative, applicative 라고 발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applicative라고 발음할게요. with applicative terms.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약간 모르겠네요. That is, terms of the form st. st 꼴의 항이래요. 적용 항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다음, specially, congruent arg can be used to replace the argument. Congruent font can be used to replace the term that is being applied. And congruent can be used to replace both at once. 코드를 봐야겠죠? 알파는 유형이고 AB는 그 유형에 속하는 항이고 F는 알파에서 넷으로의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A는 B와 같고 F는 G와 같다는 가정이 있어요. 이때 FA가 FB랑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냐면 여기서 congruence의 줄임말인 것 같습니다. congru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congru는 congruence, 합동의 줄임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arg는 아마 argument겠죠. 인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for는 함수,
함수예요. 펑션.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인수가 필요한데 첫 번째 인수는 함수고요. 그다음엔 H1은 항의 같음의 증명이죠. 두 항이 서로 같다는 증명. 그러면 위에 있는 applicative terms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어떤 함수가 어떤 항에 적용된 결과식인 함수 함수값 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st골의 항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fx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fx골. 자, fx골의 등식에 관한 성질을 증명하는 데 쓰이는 규칙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수가 합동이라는 의미예요. 인수가 합동이다. 그러니까 인수가 서로 같다는 걸 이용해서 FA는 FB랑 같다는 걸 증명한 거고 그다음은 함수가 서로 같다는 걸 이용해서 FA가 GA랑 같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항은 안 바뀌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보기에 있는 증명의 함수, 증명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함수의 이름이 congruent인 거죠. 함수를 치환한 거니까. 마지막은 두 가지 모두를 바꾸는 경우이고 이것은 그냥 congru라고 쓰면 되네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컹그르, 아그, 컹그르, 펀, 컹그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함수 말고 이 추론 규칙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규칙들 말고 EQ 서브스트만을 이용해서 11번에서 13번까지 나와 있는 등식들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EQ 점 서브스트라고 쓴 다음에 맨 처음에 써야 하는 게 뭐였는지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보아하니 어 H1을 먼저 써야 하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EQ 서브스트의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EQ 서버스트. 제가 이거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서 저도 약간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아래 보시면 모티브 A, 모티브 B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모티브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여기서는 그냥 어떤 수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파에 대한 수로죠. 그러니까 P라고 아까 썼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모티브라고 이름을 바꾼 거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교재에서 본 P나 저 모티브나 그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수로를 의미하죠. 그러면 첫 번째 명시적 인수는 A와 B가 같다는 증명이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모티브 A가 성립한다는 증명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 아마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잠깐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아, 지금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맨 처음에 나오는 명시적 인수는 등식의 증명이어야 하죠. 그래서 H1이 나온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왜 오류가 생기냐면요. 그 증명 목표에서 왼쪽에 들어가야 하는 등식의 왼쪽에 들어가야 하는 식이 뭔지를 린이 지금 알아서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재의 현재 내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인데 설명할 수 없는 사항인데 제가 잠깐 식을 한번 써 볼게요. 원래는 A가 나타난 어떤 명제가 이제 B에 대한 명제로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FA 등호 FX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래플. 자 근데 이게 무슨 일을 한 건지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이것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 설명을 지금 사장에서 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해 볼게요. EQ 서브스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치환을 하는 거예요. 네. 치환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이걸 어떻게 써 줘야지? 주석을 쓰겠습니다.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A랑 B가 같다는 가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FA가 FA랑 같다는 가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왜 FA가 FA랑 같다는 가정이 필요한지. 근데 이것을 바탕으로 FA가 FB랑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한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FA는 FA랑 같다는 이 등식이 어떤 수러의 어떤 수러를 A에 적용한 결과인 명제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이게 어떤 수로 PA가 의미하는 바여야 하는 거예요. 어떤 수로 P가 있는데 알파에 대한 수로여야겠죠. 알파에 대한 수로여야 하니까 일단 P는 그 유형이 알파 화살표 프로일 겁니다. 그쵸? 이것까지는 이해하셨죠? 근데 그런 P에 대하여 A에 대한 P의 함수값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등식 전체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 수로 P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모티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 있는 모티브는 제가 주석에서 표기한 P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P를 모티브라는 이름으로 바꿔 볼게요. 자, 모티브라고 하는 수로가 필요한 겁니다. 모티브라는 이름을 짓는 이유도 이게 일종의 동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수로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 봐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모티브, 모티브의 예 중 하나에는 예를 들면 펀, x, 쌍점, 알파, 그다음에 맵스2, 그다음에 fx, 등호 fx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자, 이거도 가능해요. 근데 왜 가능하냐면 x가 a인 경우에는 모티브 a가 즉 우리가 원하는 대로 FA는 FA와 같다는 등식이 될 거니까. 근데 왜 제가 이런 모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거냐면 그럴 경우에는 이 모티브에 따라서 무엇이 성립하냐면 모티브 B가 참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모티브 B는 뭐랑 같냐면 FB는 FB랑 같다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 더 설명드려야 했는 게 있는데 설명을 하나 더 드려야 했는데 모티브 B의 값은 FA는 FB랑 같다는 등식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번에 나온 정의는 모티브의 정의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약간 이 내용은 어려우니까 지금 이거는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워 볼게요. 뒤에 있는 식만 지워 보겠습니다. 물음표 안에 들어갈 적절한 함수값식을 그러니까 함수값을 정의하면 되는데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모티브 A는 FA와 같다는 등식이 돼야 하지만 모티브 B의 경우에는 FA는 FB랑 같다는 등식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티브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일단 위와 아래를 보시면
등식의 좌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쓸 거냐면 FA는 무엇과 같다고 쓸 거예요. 네, 그다음 보세요. 우변에 있는 식 중에서 함수 f는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f는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줄을 칠게요. 처음 위에 나온 식에서는 a이고 아래에서는 b죠. 근데 이것은 입력값이랑 각각 같습니다. 그래서 x라는 입력값을 주었을 때는 x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모티브를 정의한 겁니다. 그다음에 h1은 참이고 레플이라고 쓴 거는 이게 뭐냐면 FA는 FA와 같다는 증명인 거죠. 자,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써 놓고 보니까 좀 너무 어렵네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표기법이 있는데요. 이 역할은 뭐냐면요. 암시적 인수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정하는 역할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암시적 인수가 아니어도 아마 이 표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정의 등호를 사용했잖아요. 모티브라고 하는 암시적 인수의 값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를 이와 같은 표기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모티브 다음에 정의 등호를 사용하는 이 표기법을 쓰지 않는다면 EQ 서브스트 함수 전체에 at 기호를 쓴 그다음에 뭐 써야 하죠? 알파라고 하는 유형을 쓰고 그다음에 하나 더 써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제 EQ 서브스트의 모든 명시적 인수를 하나하나 다 암시적 인수와 명시적 인수를 하나하나 다 써줘야 돼요. 좀 더 불편하죠. 모티브 쓰고 그다음에 써야 하는 게 뭔지 헷갈리는데 A랑 B인 것 같은데요. 예. 암시적 인수를 이렇게 다 써준 겁니다. 근데 이러면 그리고 모티브 정의 등호를 지워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증명이 되긴 하죠.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가 생략하고 싶었던 인수까지 전부 써야 합니다. A, B 같은 거. 그게 싫을 때는 at 기호를 이용해서 모든 암시적 인수를 명시적으로 쓸 필요 없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특정 인수의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정의 등호를 써서 그 인수의 값이 뭐가 돼야 하는지만 알려주는 겁니다. 왜 이걸 알려줘야 했냐면 린이 알아서 이 암시적 인수의 값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셨을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머지 두 예도 제가 설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고민이 되네요. 그냥 설명 없이 제가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만 보여드리는 거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H2라고 하는 가정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F랑 G가 같다는 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목표의 왼쪽에 있는 F를 G로 치환한 결과가 서로 같다는 걸 보여야 하니까. 그 다음에 밑줄을 하나 더 치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도 증명 목표가 정확히 뭐가 돼야 하는지를 린이 알아서 찾아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모티브라고 하는 수로를 정의해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함수를 정의해야겠죠. 그래서 알파 화살표 쓰고 그다음에 이 함수의 공역은 다 자연수였네요. let 그다음에 maps to 그다음에 어떤 함수 값을 써야 하는지 약간 저도 헷갈리는데요. 이 모티브에 대해서 모티브 F 모티브 F는 무엇이 돼야 하는가 그거를 생각해야 하고 모티브 G는 무엇이 돼야 하는가 그것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모티브 F의 경우에는 FA는 FA와 같다는 식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FA는 FA와 같다는 식이 또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주석을 잠깐 쓰면 주석을 여기다 써야겠네요. 이게 모티브 A가 돼야 합니다. 이게 모티브 A가 돼야 해요. 그리고 모티브 B는 모티브 A가 아니라 모티브 F죠. 그다음에 모티브 G는 이와 같이 나타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FA는 HX가 아니라 HA랑 같다. 그러니까 이해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것만 봐 주세요. 자, 모티브라고 하는 수로가 이렇게 정의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h라고 하는 것은 함수예요. 근데 그 함수가 f인 경우에는 fa랑 ha가 같다는 등식은 어떻게 바뀌나요? h라고 하는 함수가 f랑 같다면. 그러면 그 결과는 fa는 fa와 같다는 식이 됩니다. 이게 모티브 f의 모티브 f라는 함수 값이에요. 이 등식 전체가. 모티브 g의 경우에는 h라고 하는 함수가 g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a는 ga랑 같다는 등식이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이해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7장에서 배워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기도 하냐면 7장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7장부터 어려워져요. 7장부터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거기서부터 유형론에서 다루는 귀납적 이론이 아니라 귀납적 유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EQ 서브스트를 2번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H1을 쓰고 그다음에는 아니면 위에 있는 식을 좀 2번 이용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너무 복잡해지는 건 싫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리를 좀 사용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EQ 서브스트를 2번 이용하면 FA가 GA랑 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온 두 보기의 증명을 적당하게 잘 조합하면 아마 첫 번째 식 안에 뭐 두 번째 식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증명을 작성해야 할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대략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증명하지 않고 위에서 우리가 도입한 컨그르 아그랑 컨그르 펀을 이용할게요. 그냥 저거를 사용할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증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음 뭐를 하든지 상관없는데 이거 먼저 해 볼까요? have를 사용할 수 있나? 사용할 수 있네요. have를 사용해서 h1이라고 하는 어떤 증명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가정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보조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증명 안에서만 사용하는 보조 정리의 이름을 H1이라고 한 겁니다. 제가 먼저 증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FA는 FB랑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컨그르 아그 그다음에 FH1이라고 하는 식으로 증명할 수 있죠. H1로 증명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다음에 그러면 근데 H1이라고 쓰면 안 되는구나. 그럼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 써야지? 그냥 글쎄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H3이라고 쓸게요. 아니면 EQ3이라고 써 볼까요? HEQ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have 한 번 더 써 볼게요. HEQ2. 그다음에 FB는
GB랑 같다. 이거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컨그르 펀 써야겠죠. 왜냐하면 함수를 치환한 거니까. 그다음에 함수를 제외한 그 항의 값은 모두 B죠. 그래서 B를 써야 할 것 같은데 함수를 먼저 써야 하네요. 함수를 먼저 써야 하는 게 아니라 두 함수가 같다는 증명을 먼저 써야 합니다. 약간 이게 헷갈리는데 두 함수가 같다는 증명은 아래 정보창에서 HE라는 가정의 이름을 쓰면 되겠네요. HE. 그러면 됐고 마지막으로 밑줄을 쳐서 증명 목표를 살펴볼까요? 자, FA는 GB랑 같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배운 등식의 추이성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Q 트랜스 쓰고 HEQ1, HEQ2를 써주면 돼요.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용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HEQ1 그다음에 트랜스라고만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볼게요. 나머지 내용도 지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in's library contains a large number of common identities, such as these. 린의 라이브러리에는 다음과 같은 통상적인 항등식 여러 가지 많은 수의 통상적인 항등식들이 포함되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0은 A랑 같고 뭐 0 더하기 A는 A랑 같다 이런 거. 뭐 그렇다고 하네요. 이런 등식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니까 지금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그다음에 Note that netmod and netadmod are alternative names for net left distrib and net right distrib. 디스트립이라는 거는 디스트리뷰션의 줄임말이 아니라 준말이 표준어더라고요. 줄임말이 아니라. 디스트리브는 디스트리뷰션의 준말이고 각각 왼쪽 분배 법칙 그다음에 오른쪽 분배 법칙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왼쪽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건 곱하기가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 분배 법칙의 경우에는 곱하기가 덧셈 오른쪽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항이 포함되어 있는 식 왼쪽에 항이 하나만 있으면 이게 왼쪽 분배 법칙이고 두 항이 들어있는 식 오른쪽에 딱 하나의 항만 있으면 그거는 오른쪽 분배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각각 뭘 add랑 add 멀이라고 부를까요? 멀은 여기서 multiplication, 곱셈을 의미합니다. add는 뭐겠어요? 더하다라는 동사이기도 하잖아요. add는 addition을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덧셈. 왜 뭘 add는 왼쪽 분배 법칙이냐면 곱하기가 먼저 나오고 덧셈이 그 다음에 나오니까요. 쉽죠? 덧셈이 먼저 나오고 곱하기가 나오는 것은 add 멀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줄을 중간에 치셔야 하고요. The properties of above are stated for the natural numbers. 위에 나와 있는 성질들은 자연수에 관한 성질들이죠. 자연수에 관한 진술이다. 그래서 이 말은 자연수 유형에 대한 진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의 성질들은 자연수 유형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Here's an example of a calculation in the natural numbers that uses substitution combined with associativity and distributivity. 이게 항상 발음이 약간 헷갈리는데 distributivity. 예. 어, 뭘 증명했는지 볼까요? 이거는 보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그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뭔지 아시나요? 커뮤터티브는 교환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의미고요.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랑 같다.
이게 교환 법칙. 그다음에 결합 법칙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같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괄호가 없으면요. 왼쪽에 있는 두 항부터 먼저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A 더하기 B 주변에 괄호가 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 두 항을 먼저 더하는 대신에 오른쪽 두 항을 먼저 더해도 괜찮다는 거. 즉 왼쪽 먼저 결합하든 오른쪽 먼저 결합하든 상관없다는 법칙이 결합 법칙이고, 결합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ssociative라고 합니다. associativity는 결합성 또는 결합 법칙을 의미하는 거죠. 분배 법칙은 아까 제가 설명했고요. 그래서 결합성과 분배성 그리고 치환 규칙을 사용해서 자연수에 관한 성질을 증명했다고 했는데, 그 증명 목표가 뭔지 보니까 이거는 곱셈 공식을 계산하는 중간 단계라고 보셔도 괜찮겠네요. x 더하기 y 곱하기 x 더하기 y는 x 제곱 더하기 yx랑 xy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xy죠. 그다음에 y 제곱. h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니까 일단 위에 있는 증명 목표의 좌변인 x 더하기 y의 제곱이 x 더하기 y 곱하기 x랑 x 더하기 y 곱하기 y랑 더한 합한, 그 둘을 합한 결과랑 같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왜 성립하는지 보니까 net 뭘 add 뭘 add는 오른쪽 결합 법칙 아니었나요? 헷갈리네요. 잠깐만요. 뭘 add는 왼쪽 결합 법칙이네요. 예. 뭘 add는 왼쪽 죄송해요. 왼쪽 결합 법칙이 아니라 왼쪽 분배 법칙. 예, 결합 법칙은 왼쪽 오른쪽 구별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만 있어요. 왼쪽 오른쪽 구별을 하는 거는 분배 법칙뿐입니다. 세 가지 법칙 중에서 뭘 add는 곱하기 덧셈 순서로 지금 이 항들을 분석하는 거니까 왼쪽에 있는 이 항을 그냥, 이것도 항이긴 해요. 근데 이 항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 덩어리라는 표현 말고는 제가 좋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의 덩어리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덧셈식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그냥 단순한 항인 것처럼 생각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x 더하기 y에 있는 xy를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는 x랑 곱해지고, 그다음에 x 더하기 y가 y랑 곱해지고, 그 두 결과를 합한 것이 원래 식이랑 같다는 걸 증명한 거죠. 뭘 add는 그래서 왼쪽 분배 법칙이 됩니다. 맞죠? 맞죠? 예. 왼쪽 분배 법칙. 그다음에는 어 증명 목표의 좌변을 한 번 더 썼네요. 뭐 이렇게 써도 되긴 합니다. 왼쪽은 앞에서랑 같고 H1이나 H2나 등식의 좌변은 같고, 그다음에는 뭘 했는지 보니까 지금 삼각형 기호가 두 번 나왔죠. 두 번 나온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오른쪽으로 이게 결합하는 것 같았는데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써 보고 그다음에 H1과 net add 뭘 사이에 발호를 치니까 증명이 망가지지 않았죠. 따라서 이 오른쪽 삼각형 기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결합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삼각형이 연이어 나왔을 때는 그 오른쪽 삼각형, 두 번째 오른쪽 삼각형 주변에 있는 식들을 괄호로 묶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식들부터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H1이라고 하는 증명에서, 그리고 net add 머리라고 나온 거는
x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x 곱하기 y 더하기 y 곱하기 y랑 같다는 증명이거든요. 만약 이렇게 쓰는 게 약간 불편하면 show from 구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from. 근데 이러나 저러나 뭐 불편한 건 비슷할 것 같네요. 아 근데 show from 구문을 쓰니까 지금 약간 또 오류가 생기네요. 괄호를 안에도 써 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써 봤는데 뭐 읽기가 쉽진 않아요. 읽기 쉬운 건 아닌데 여기에 나와 있는 등식의 자 이거는 오른쪽 분배 법칙에 의해서 참인 거죠. 애드멀은 오른쪽 분배 법칙이 맞고 자 오른쪽 분배 법칙에 의해 x 더하기 y를 y로 곱하면 xy, yy의 합이 되는데 이 등식의 좌변 잠깐만요. y에 대해서 하이라이트가 된 게 약간 거슬리네요. 이 등식의 좌변을 우변으로 치환한 결과를 지금 제가 표시한 이 전체 식이 의미하는 겁니다. H1이라고 하는 증명의 등식에서 x 더하기 y 곱하기 y를 다음과 같이 치환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식이 어디에 나온지를 보니까 왼쪽에는 나타나지 않고 오른쪽에 한번 나오죠. 여기 있죠. x 더하기 y 곱하기 y 그거를 xy, yy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는 거냐면 그 다음에 하는 건 약간 비슷한 형태일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한 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쪼개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요. 그다음에 근데 이게 보기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썼고 show 다음에 제가 써야 하는 목표가 뭐냐면 add 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오른쪽 분배 법칙이죠. 오른쪽 분배 법칙. 그래서 이번에도 x 더하기 y 써 주고 그다음에 곱하기 x 써 주면 됩니다. 이거는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x죠. 자 됐죠? 이렇게 썼습니다. 즉 결국은 지금 이 식 전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H1이 증명하는 명제에서 x 더하기 y 곱하기 y라는 식 뒤에 있죠. 이거를 xy 더하기 yy로 치환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한 번 더 치환을 또 해요. x 더하기 y 곱하기 x를 xx 더하기 yx로 치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 과정은 한번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자, 이 두 가지 증명을 바탕으로 우리가 원래 증명하려던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살펴보니까 또 좀 복잡하게 나와 있네요. H1은 이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H2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H1이라는 증명항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식에서는 H1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H2를 먼저 인수로 사용했고 그다음에 그 인수를 사용하는 함수는 트랜스라고 하는 추이성이죠. transitive. 추이성을 이용해서 증명하려는 건데 그러면 x 더하기 y 증명 목표의 좌변 그다음에 H2의 우변 이 H2의 우변이 증명 목표의
우변이랑 같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한 식이 위에 나와 있는 식이랑 서로 같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증명 목표가 뭔지를 제가 여기서 한번 써 볼게요. 증명 목표가 뭔지를 쓰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한 거를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이거를 붙이고 그다음에 근데 이게 과정이 좀 너무 복잡하네요. 좀 얘가 보기가 어 보기가 안 좋네요. 어쩌다 보니 생각한 말장난. 자, 죄송합니다. 식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증명이 안 되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제대로 표기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 x 곱하기 yx 그다음에 xy, yy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유형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왜 안 맞는지 한번 볼게요. 괄호를 제가 안 쳐서 그런가 보네요. 근데 다시 보니까 지금 항의 순서가 아예 다른데? 예. 보아하니 그렇네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괄호 한 번 더 쳐 주고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읽기 좋은 코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바꿔 볼까요? 근데 그냥 이 상태로 할게요. 그 net add also 그다음에 xx, xy의 합 xy 그다음 yy 즉 제가 9번 줄에서 지금 하이라이트로 표시한 부분 전체가 저 식 전체가 무엇의 증명이냐면 지금 show from 구문을 이용해서 18번 줄에 적어 놓은 제 증명 목표 있죠. 여기에서 좌변과 우변을 바꾼 것의 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뒤에 심이 있잖아요. EQ 심이거든요. EQ 심은 등식의 대칭성을 의미합니다. 같음의 대칭성. 그 대칭성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 대칭성 함수의 인수인 9번 줄의 이 증명식은 이것은 위의 목표 8번 줄에 나와 있는 show from 사이의 증명 목표의 그 양변을 서로 바꾼 등식의 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뒤에 있는 문단은 지금 읽을까 말까 약간 고민이 되는데요. 읽고 이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따가 편집을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Notice that the second implicit parameter to EQ subst 시환 규칙의 두 번째 암시적인 매개 변수는 which provides the context in which the substitution is to occur. 그 치환이 일어나야 하는 맥락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지금 들어보니까 이거 모티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모티브 말하는 거예요. 그 EQ 서브스트 식이 어디 있었죠? EQ 서브스트의 유형을 그냥 제가 편집기에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오늘 생각보다 설명 내용이 조금 어려워졌네요. 서브스트. 자, 체크 명령어로 EQ 서브스트의 유형을 지금 확인했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모티브 있었죠? 모티브는 알파에 대한 어떤 수러입니다. 그래서 만약 모티브 A가 참이라면 모티브를 그냥 P 같은 수러라고 봐주시면 돼요. 모티브 어차피 P나 모티브나 이름이잖아요. 그게 수러면
그 수로의 그 수로를 어떤 알파에 속하는 어떤 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나 B 같은 원소를 모티브라는 수로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떤 명제가 되죠. 모티브 A라고 하는 명제에서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모티브 A라고 하는 어떤 증명에서 증명 맞나요? 아니다. 지금 제가 헷갈렸는데 죄송합니다. 모티브 A 자체는요, 명제예요, 명제. 모티브 A라고 하는 명제에서 A를 B로 치환한 결과는 모티브 B거든요. 즉, 모티브 A를 우리가 증명했다면, 그리고 A랑 B가 같으면 모티브 B도 참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를 그냥 B로 바꾼 거니까. 그리고 모티브 A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두 번째 암시적 매개변수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모티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암시적인 인수는 어떤 유형을 가리키는 거고, 이것은 맥락을 제공하고 그 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맥락을 제공한다는 의미고요. 그것의 유형은 알파 화살표 프롭이다. 그러니까 모티브의 유형이 알파 화살표 프롭이라는 것은 모티브는 알파에 대한 수로라는 의미죠. 이것까지는 이해가 잘 갔고, 잠깐만요. 그 새로 켠 텍스트 편집기의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바꿨고요. Inferring this predicate, therefore, requires an instance of higher order unification. 솔직히 이 내용을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참고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수로가 무엇인지를 린이 알아서 추론해야 하는데 그때 무슨 작업을 해야 하냐면 고차 단일화. 유니피케이션은 제가 단일화라고 아마 번역했을 거예요. 이걸 통일이라고 번역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unification. 잠깐만요. 확인을 해 볼게요. unification. 예, 단일화라고 번역했어요. 고차 단일화의 사례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고차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그게 뭔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In full generality, 이거는 완전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In generality, 대체적으로 매우 일반적으로 말해서 The problem of determining whether a higher order unifier exists is undecidable. 고차 단일화를 해주는 것이 존재하는지는 결정 불가능하다. 알 수 없다. And Lin can at best provide imperfect and approximate solutions to the problem.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불완전하고 근사적인 해답만 잘해야 제공할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린이 언제나 그 모티브가 무엇인지를 추론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우리가 그걸 확인했죠. 지금은 제가 코드를 없앴지만 아까 텍스트 편집기에서 모티브의 값을 린이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는 사람들이 직접 그 모티브가 뭔지를 알려줘야 했죠. 제가 아까 한 것처럼. As a result, EQ_subst doesn't always do what you want it to.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걸 EQ_subst가 늘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매크로의 경우에는 이 삼각형 매크로의 경우에는 좀 더 효과적인 발견법을 사용한대요. 무엇에 대한 발견법이냐면 이 암시적 매개 변수를 계산하는 더 효과적인 발견법이래요. 그래서 EQ 서브스트가 모티브라는 수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지 못했을 상황에 이 삼각형 매크로는 성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삼각형 표기법이 좀 더 강력하니까 그 EQ 서브스트보다는 삼각형 표기법을 쓰는 게 편리할 거란 얘기입니다. Because equational reasoning is so common and important, 등식 추리는 너무나도 흔하고 중요하므로 Lin provides a number of mechanisms to carry it out more effectively.
그런 등식 추리를 수행하기 위한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몇 가지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메커니즘은 한자어로 뭐라고 번역하나요? 그거는 보통 번역 안 하기도 하는데 방법? 예, 여기선 방법, 기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방법이나 기제를 제공한다. The next section offers syntax that allow you to write calculational proofs in a more natural and perspicuous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perspicuous 명쾌한, 명료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절에서는 독자들에게 그 계산 증명을 작성하게 해주는 구문을 제공한대요. 그걸 알려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계산적인 증명을 더 자연스럽고 명쾌한, 명료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다음 절이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But more importantly, equational reasoning is supported by a term rewriter, a simplifier, and other kinds of automation. 자, rewriter, a simplifier, other kinds of automation. 이거는 다음 장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5장에서 전략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어떤 증명항을 만들어주는 자동화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동화된 도구 기능이 엄청나게 강력한 건 아니에요. 인공지능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쓸만해요. 쓸만하기 때문에 5장에서 이런 내용을 배우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건데요. 어쨌든 간에 더 중요한 점이 뭐냐면 등식 추리, 같음 추리는 항, 재작성기, 단순화기, 그리고 그 밖의 자동화 도구가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등식을 잘 다루는 것이 증명을 작성하는 일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The term rewriter and simplifier are described briefly in the next section. 다음 절에서도 나오긴 하나 보네요. 다음 절에서 항제작성기와 단순화기가 간략히 기술되고 설명되고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오늘은 그래서 이 절을 다 읽긴 했습니다. 근데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읽었네요. 제가 목표한 1시간 이내에 읽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절을 다 읽기는 했습니다. 오늘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에는 계산 증명부터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고 유튜브 채널에 올릴게요. 그러면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